자, 오늘은 텍사스 바베큐 맛집에 출몰한 테슬라 로보택시와 테슬라 옵티머스가 넘사벽인 이유, 그리고 이제 쇼핑의 제왕 자리까지 노리는 구글의 소름 돋는 반격과 CNBC에서 발표한 AI 버블 논쟁 종결, 지금 이 판들이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그 증거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로보택시 사이버캡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로보택시 전용 앱을 만들 iOS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채용 공고에 적힌 문구예요. 단순히 기능만 잘 작동하는 앱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마법 같은 경험을 주는 앱을 만들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버나 택시처럼 단순히 차를 부르고 타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차를 호출하고 탑승하고 이동해서 내리는 모든 과정의 사용자 경험을 감성적이고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로보택시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경험 소비 공간이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대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스틴 현지에서 아주 재밌는 목격담이 들려왔는데요. 사이버캡이 텍사스 오스틴의 명물인 테리 블랙스 바베큐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곳 주차장은 워낙 맛집이라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운전하기 까다롭기로 소문난 곳, 말 그대로 악명 높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사이버캡이 이 복잡한 곳을 스스로 주행하고 주차까지 해냈다는 건데요. 고속도로 자율주행과는 차원이 다른 난이도를 뚫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재밌는 거는 이게 테슬라의 새로운 전통이 된 것 같은데, 예전에 사이버캡이 이제 출시되기 전에는 캘리포니아의 인앤아웃 버거 드라이브 스루에 자주 출몰해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본사가 이제 텍사스로 옮겨가니까 이제는 햄버거 대신 바비큐 집을 공략하는 그런 셈이에요.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차를 툭 던져놔서 기술력도 테스트하고 전 세계에 공짜로 이제 홍보도 하는 테슬라 특유의 영리한 전략이 이번에도 먹혀들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로보택시 테스트 차량, 즉 플릿의 규모는 200대를 돌파했는데요. 190대 돌파 소식이 들린 지 하루 만에 200대를 넘겼어요. 차량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자율주행을 학습할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인다는 뜻이니까 아주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최근 사이버캡 프로토타입 안에서 그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핸들이 발견돼서 핸들 없이 만들다더니 왜 있지? 하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테슬라 사이버트럭 공식 계정이 아주 재치있는 농담을 던졌어요. 그 핸들 내 건데 사이버캡은 핸들이 오래 필요로 할 것 같지 않아서 잠깐 빌려준 거다라고 말이죠. 지금은 테스트와 안전을 위해 핸들을 달아놨지만 조만간 떼버릴 거라는, 즉 완전 무인 자율주행에 대한 자신감을 유머로 승화시킨 겁니다. 아직은 규제 때문에 사이버캡 프로토타입에는 핸들을 달고 테스트 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핸들 없이 돌아다니는 사이버캡을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이번엔 주식시장에서 테슬라의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하게 만들 옵티머스 로봇 이야기인데요. 최근 공개된 특허와 기술 문서를 뜯어보면 이게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진짜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먼저 옵티머스 3세대의 이제 손 기술부터 보시죠. 테슬라는 이번에 생체 모방형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전 로봇 손은 관절 하나하나마다 모터를 달아서 엄청 복잡하고 고장도 잘 났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하나의 모터가 여러 관절을 동시에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손가락이 물체 모양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촤르륵 감기게 된 거죠. 여기에 패시브 인텔리전스라고, 즉 수동적 지능이라는 개념을 넣었는데요. 소프트웨어가 일일이 이 각도로 굽혀라 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관절 스프링의 강도 차이만으로 손이 알아서 물건을 꽉 잡게 되는 겁니다. 하드웨어 자체가 지능을 가진 것처럼 작동하니까 연산 속도도 빠르고 배터리도 아낄 수 있는 거죠. 특히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기술은 바로 웜 기어인데요. 로봇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만히 서 있을 때 보통은 모터가 계속 돌아가면서 전기를 쓰거든요. 근데 이 웜기어 구조는 짐을 드는 순간
기계적으로 관절을 딱 잠가버리는 거예요. 즉, 짐을 들고 버티는 동안 배터리 소모가 0이라는 소리죠.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로봇에게는 혁명적인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로봇 대량 생산의 핵심, 액추에이터 표준화인데요. 사람 몸은 어깨 힘 다르고 손목 힘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로봇은 부위별로 다 다른 모터를 씁니다. 부품이 수십 가지가 되니까 비싸고 만들기도 힘들죠. 근데 테슬라는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딱 6가지 종류로 통일해 버렸습니다. 어깨에 들어가는 부품을 엉덩이에도 쓰고 팔꿈치 부품을 발목에도 쓰는 식인 거죠. 이렇게 부품을 단순화했다는 건 모델 Y를 찍어내듯이 로봇도 대량으로 찍어낼 준비가 끝났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로봇 가격 $20,000 이하, 이게 허풍이 아니라 철저한 설계 계산에서 나온 자신감이었다는 게 증명된 셈이죠. 테슬라는 지금 단순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노동력을 공급할 공장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 이번에는 구글이 쇼핑의 제왕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구글이 월마트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소비자들이 구글의 그 AI 비서인 제미나이랑 대화하면서 월마트 물건을 검색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까지 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예전처럼 앱을 켜서 장바구니 담고 카드 꺼내고 그럴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 세제랑 휴지 싼 거 찾아서 구매해줘 라고 입력을 하면 AI가 알아서 쇼핑을 끝내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여기에 더해서 구글의 드론 배송 그 자회사인 윙이 월마트 매장 150곳으로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월마트와 구글의 그 윙은 2023년에 처음 파트너십을 맺어서 드론 배달을 소규모로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2027년까지 미국 인구의 10%를 커버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하늘에서 물건이 뚝 떨어지는 게 공상과학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이번 뉴스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구글이 UCP라는 걸 발표했다는 거예요. 용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AI 쇼핑의 표준 언어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AI가 쇼핑몰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연결하기가 복잡했었거든요. 이제 구글이 쇼피파이나 월마트 같은 거대 기업들과 연합해서 우리 이 언어로 통일하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쇼피파이를 쓰는 수많은 그 쇼핑몰들이 구글 제미나이와 자동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쇼피파이가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쿠팡처럼 모든 물건이 다 모여있는 거대한 그런 백화점이면, 쇼피파이는 개인 브랜드들이 자기만의 가게, 그러니까 자사몰을 차릴 수 있게 도와주는 회사예요.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2인자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은 이 개인 가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검색하기 힘들었는데요. 이제 구글이 이 수백만 개의 가게들을 AI로 싹 묶어서 연결해 주기로 한 거예요. 즉, 소비자가 굳이 아마존에 들어가지 않아도 구글 AI 그 제미나이한테 말만 하면 이 수많은 쇼피파이 가게들의 물건을 찾아서 결제까지 해준다는 거죠. 이제 아마존 천하를 막기 위해 구글과 쇼피파이가 거대한 연합군을 결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구글은 이 연합을 통해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아마존에 대항하는 그런 거대한 반아마존 연합을 구축한 셈이죠.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구글은 단순한 이제 검색 엔진을 넘어 거대한 거래 엔진으로 진화하고 있고, 쇼피파이는 그 판을 깔아주는 핵심 파트너로서의 엄청난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야흐로 AI가 나 대신 쇼핑을 해주는 에이전티 커머스 시대가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요즘 그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이면 이 질문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AI 이거 버블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요. CNBC가 테크 업계 리더와 분석가 40명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결과를 하나의 표로 정리했는데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버블이 아니다. 우리 눈에는 확실한 수요가 보인다라고 자신감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는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하다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냈죠.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아주 현실적인 답변을 내놨는데 시장이 가열된 건 맞다. 하지만 AI가 혁명인 것도 맞다라고 했죠. 여기 표를 보시면 이제 가로로 그 점수가 높아질수록 AI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제 세로줄로 올라갈수록 이제 걱정이 된다는 점수인데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바로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의 의견이 아주 독특한 위치에 찍혀 있는데 빌 게이츠는 지금이 버블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에 가깝게 대답했습니다. 점수가 꽤 높죠. 근데 그래서 걱정이 되냐라는 질문에 전혀 걱정 안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닷컴 버블을 겪어본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비쌀 수는 있지만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AI 기술 자체는 진짜라는 겁니다. 주가는 좀 빠질 수 있어도 기술의 방향성은 확실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윈도우를 만든 빌 게이츠, AI는 버블이지만 걱정은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건데 근데 정작 최고의 AI 로봇 기업인 테슬라에는 수천억 원의 공매도를 치고 있죠. 왜일까요? 빌 게이츠 눈에는 이제 챗 GPT 같은 소프트웨어 AI만 보이고 테슬라가 보여주는 그 움직이는 AI, 피지컬 AI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자동차 회사로만 테슬라를 보고 있는 걸까요? 빌 게이츠가 놓치고 있는 테슬라의 진짜 가치, 오늘 우리가 확인한 로보택시와 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40명의 전문가 중 누구도 AI 기술이 가짜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속도와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만 있을 뿐이죠. 우리 장투빠 구독자님들, 저희가 하고 있는 AI주 그리고 빅테크 주식 투자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유로움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뚜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